첫 번째로 소상공인 상권정보 시스템에서 상권정보 보는 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 사이트에서 기억하실 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알고자 하는 상권에 대한 종합적인 경향이나 흐름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어렵게 이것저것 보실 필요는 굳이 없으니까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정보 사이트에 처음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간단 매뉴얼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매뉴얼은 상세 매뉴얼은 제가 받아놓은 게 따로 있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제가 오픈 채팅방에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럼 제가 첫 번째로 이 사이트에서 뭘 봐야 된다고 했었죠? 전반적인 기본적인 종합적인 흐름을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단은 지역을 먼저 검색을 해 볼게요. 그래서 지역을 어디로 한번 보는 게 좋을까요? 이쪽 한번 볼까요? 간서고거리. 간서고거리가 제가 지금 다른 또 업종을 하고 있는 지역이긴 한데요. 일단 제가 주소를 먼저 찍어 놨는데 간서고거리의 주소가 격있는 626번 길이니까 이 주소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업종을 한번 확인을 해 볼 거예요. 그래서 업종을 선택을 하시고 음식 쪽에 백반 한정식 이렇게 눌러 보실게요. 백반 한정식 제일 많을 테니까 이렇게 주변에 업소들이 몇 개가 있는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업소를 누르고 요 근처를 분석하기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 근처에 월평균 추정 매출은 1073만원 정도 되고 월평균 배달 건수는 277건 정도 되고 가장 많은 주문이 많은 요일, 시간대, 연령대, 성별 비율, 업소 수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다 보신 다음에 인쇄하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간단 분석 보고서 해갖고 보고서식으로 출력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지별로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내가 출력을 해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종합적인 이 상권의 상황을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이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다음 네모 사이트에서 상권정보 보기라는 걸 한번 볼게요. 네모 사이트에서 기억하실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상권에 대한 배우 세대나 매출 데이터 그리고 실거래되고 있는 업종별 실거래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실거래 데이터는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가 원래는 부동산 사이트다 보니까 상가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상가의 뭐 실거래 가격이나 임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 우리가 기본적인 매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실질적으로 이 상권에 있는 상가들은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 가격대도 볼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매출 데이터부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네모라는 사이트에 들어왔고요. 가장 매출이 많이 나것 같은 지역이 어디가 있을까요? 강남? 강남 한번 볼까요? 강남에 보면 이쪽 한번 볼게요. 강남역 근처. 일단 데이터들을 보기 전에 총 매출 데이터가 있고 건당 결제 데이터가 있고 요일 매출 데이터가 있고 시간 매출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연령 매출, 주거 인구, 주거 가구수, 유동 인구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총 매출을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뜨는데 강남역 인근에는 지금 1925 이런 식으로 이 상권의 매출 데이터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역삼역 한번 볼까요? 역삼역도 외식업이 가장 많네요. 강남역 같은 경우는 역시 외식업이 제일 많고요. 강남역 옆에 B지역은 서비스업이 굉장히 많이 매출이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매출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매출 데이터는 아마 서울 것만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인천 쪽 한번 가볼까요? 네. 서울 것만 있고 경기 지역이나 인천 지역 그 외 지역은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네요. 자, 그리고 건당 결제 내역도 한번 볼게요. 건당 결제 내역도 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우리 주거 인구수 한번 볼까요? 주거 인구수를 어디로 볼까요? 주거 인구수 같은 경우를 가구수나 주거 인구수를 배달 가게를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배달 성지가 보통 배달 성지 하면 서울의 관악구거든요. 관악구에서도 여기 지금 보시면 빨갛게 표시가 돼 있죠. 청룡동이라고 3.3만 명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주거인구수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3.3만 명 중에 10대부터 60대까지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가구수 한번 볼게요. 가구수 보면 1, 2인 가구가 84% 정도 됩니다. 그죠? 이쪽에 주황색, 노란색 해서 1, 2인 가구가 84%. 배달이 엄청나게 호황인 지역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봤다면 저희가 이 지역에 내가 어떤 매장을 열고 싶어, 어떤 점포를 하나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나 하고 싶어, 장사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 지역에 있는 상가에 대한 실거래가들이 나옵니다. 상가 실거래가 누르기 보시면 최신순으로 봐거나 추천순으로 한번 볼게요. 추천순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임대료가 보증금 2,000에 110, 권리금 없음, 보증금이 500에 60, 권리금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뭐 1층, 2층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가들의 시세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는 특화가 되어 있는 사이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이프차라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렸는데, 마이프차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냥 알고자 하는 상권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볼 수 있는 배우세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런저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많지만 그냥 급하게 이 상권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배우사가 살고 있는지 알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마이프차라는 사이트를 보시면 되고요. 마이프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지도가 이렇게 나오고요. 지역을 한번 볼까요? 저희가 하고 있는 지역 한번 볼게요. 반경을 그려볼게요. 3km까지 제공이 되니까 보면 전체 22만 8,357세대가 나오고 있고, 아파트가 8만 세대, 입주 예정이 4,435세대, 오피스텔이 29,000세대, 뭐 빌라, 단독주택 이렇게 보면 아파트의 비율보다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의 비율이 더 높잖아요. 이런 곳은 1인 가구가 아무래도 더 있을 테니까 배달 매출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고려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밀집도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밀집도를 보고 어떤 지역에 세대수가 훨씬 더 많이 분포해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다른 데이터를 주고 있긴 한데, 업종 추천이라고 해서 이게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던 사이트다 보니까 업종을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이 지역을 누르면 이 지역에는 어떤 업종이 유망하다 라고 추천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일단 세 가지를 먼저 봤는데요. 세 가지를 보고 나서 우리가 상권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상권의 범위라는 건 공간적인 범위와 시간적인 범위로 나뉘고 있거든요. 공간적인 범위라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상권에, 알고자 하는 상권에 반경 500m 안에서 방문하는 고객의 현황, 주거 인구라든가 아까 보듯이 직장인 인구, 유동 인구 비중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걸 공간적인 범위라고 하고요. 시간적인 범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권에서 이 시간대별로 고객이 방문하는 현황이나 매출 현황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걸 시간적인 범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내 사업장이 구매 세력에게 미칠 수 있는 범위를 측정하여 예측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구매력이 있는 고객이 나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진행할 수 있는 마케팅의 전략 수립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상권을 분석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사이트가 오픈업이라는 사이트인데, 이 오픈업에서 상권 정보를 보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이 사이트에서 기억하실 건 딱 4개예요. 자, 사업자, 소비자, 경쟁자, 이렇게 상권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는 상권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이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배우세대, 세대 구성, 동종업계의 평균 매출, 그리고 창업 비용의 평균 계산까지도 다 나오는, 아까 저희가 초반에 얘기했던 상권 분석의 핵심 중에 4가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업 사이트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 오픈업 사이트에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지도가 마찬가지로 보여지는데, 주요 배우를 좀 축소를 하면 어떤 지역에 특정한 매출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9월 3동 같은 경우는 605억, 노명고잔동 277억, 이게 남동구, 인천시 남동구에 대한 순이고요. 그래서 눌러보면 9월 3동의 매출 5월달은 약 605억 2236만원인데 그 뒤로 순위들이 쭉 나오고, 매출 상세는 어떤 식으로 매출이 가장 많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텍스트로 되어 있잖아요. 이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게 좀 보기가 불편하다 라고 하시면 트리맵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트리맵으로 보면 음식, 소매, 서비스, 오락, 교육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요. 음식을 누르면 이 음식에서도 어떤 메뉴들이 더 많은 판매가 있는지 볼 수가 있고요. 소매점을 보면 어떤 소매점들의 매출이 더 있는지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9월 3동의 뭐 매장의 증감 현황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음식, 소매, 서비스 이런 식으로 증감률도 볼 수가 있고 신규 매장이 몇 개가 들어왔는지도 확인이 다 되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인구 내역 상세 보기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인구 내역 상세를 보면 주거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1인 가구가 얼마나 있는지 아파트 세대 수는 어떤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이 가능한 사이트죠. 그러면 우리가 벌써 앞에 얘기했던 것 중에 몇 가지를 봤죠? 배우 세대 확인됐고요. 그리고 평균적인 매출, 9월 3동의 평균적인 매출까지도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어떤 업종이 가장 활발하게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 외에도 또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배우를 좀 이제 확대를 해보면 이 구별로 나타났던 매출은 없어지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빠른 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빠른 상권을 눌러보시면 요만큼의 상권에 어느 정도의 인구가 주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나오죠. 그래서 배우 세대도 이런 식으로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좀 좁혀서 지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권의 평균적인 5월달의 매출을 볼 수가 있는데 9월 3동 상권은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은 상권이고요. 여기가 이제 백화점이랑 역세권을 끼고 있는 단지 쪽 상권이라서 1인 가구도 많고 그런 상권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결제 경향 눌러보면 이 상권에 대한 시간대별 결제 경향도 나오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공간적인 의미의 상권 분석과 시간적인 의미의 상권 분석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상권은 점심 장사가 굉장히 활발한 상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금요일날 또는 휴일날 매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상권이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장들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떤 지점에 어떤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주거인구의 분포도도 눌러보시면 어느 지역에 주거인구의 밀집도가 좀 더 높은지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는 사이트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깃발 최적화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깃발 최적화를 누르면 배달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이 울트라콜이라는 그 배달의 민족의 광고 깃발을 꽂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광고 깃발을 꽂아서 진행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거 보면 만약에 저희 매장이 이렇게 있고 내가 돈가스 회 일식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고 나는 방역 3kg의 깃발을 한 개, 두 개만 꽂았어요. 세 개, 네 개, 두 개만 꽂았다 칠게요. 그래서 분석하기 누르면 제가 꽂아놓은 깃발에 대비해서 아쉬운 점이 있으면 이 아쉬운 걸 최적화를 해줘요. 그래서 깃발 위치를 AI가 매출이 높은 곳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깃발 추가 메뉴가 있는데 깃발 추가 메뉴를 눌러서 내가 8개까지 더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다시 깃발 최적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꽂을 수 있는 곳에 위치도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첫 번째로 나왔던 최적화 깃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최적화 깃발은 1.5억원 매출이 나오고 있고 배달이 5,200건이고 주거인구가 2.4만 명이니까 여기다 꽂으면 아마 매출이 좀 더 늘 거예요 라고 알려주는 그런 AI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기본적으로 카드 매출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매출을 봤을 때 그렇게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배달 매출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까 배달 매출이 어디가 가장 많은지 아까 우리가 봤던 9월 3동 여기 오피스텔 상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깃발이 하나 추천이 돼 있고 여기다 꽂으면 이 상권, 이 상권, 이 상권을 다 확인을 해서 이쪽에서 노출을 많이 시켜서 주문이 좀 많이 들어올 거야 라고 안내를 해주는 것 같은 데이터예요. 이 깃발 데이터를 봤는데 또 재밌는 게 오픈업에서는 어떤 걸 해주냐면 우리 집 옆에 어떤 매장이 있어요. 이게 음식점이든 소매점이든 어떤 매장이 있는데 나는 여기 상호를 알고 있어. 근데 나는 여기에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너무 궁금해.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비슷한 걸 차리고 싶은데 나의 동종업계의 매출이 너무 궁금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동종업계의 매출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되게 신기한 게 어디 한번 찍어볼까요? 저희 가게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상호를 치시면 저희 유쾌한 문연어라는 것들이 쭉 나오죠. 그럼 저희 지금 유쾌한 문연어 중에 가장 매출이 높은 점이 안산점이거든요. 안산점 한번 찍어볼게요. 안산점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깜빡깜빡 띵띵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면 이 건물에 있는데 이 건물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건물을 찍으면 여기에 많은 매장들이 있죠. 이 매장 중에 안산점은 거9도라는 곳으로 돼 있고, 추정 매출을 확인해 보면 최소 7,100만원에서 8,700만원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 안산점 같은 경우는 홀도 같이 운영을 하는 매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카드 추정치라서 이게 사실 뭐 이 가격이 정확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라고는 볼 수가 있고요. 이 옆에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옆에 건물에는 CU가 있는 건물인데 이 CU의 추정치를 한번 볼까요? 안산광장점에서 확인을 하면 이 CU 편의점의 평균 매출은 4,500만원에서 5,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매출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결제가 가장 많았는지, 몇 요일에 결제가 가장 많았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다 제공을 해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재밌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렇게 오픈업에서 매출 내역 받고, 배우 세대 받고, 세대 구성 받고 다 봤잖아요. 심지어 뭐 시간대 구성도 받고, 깃발을 어떻게 꽂는지, 이런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도 봤어요. 그런 것들도 제공을 해주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공을 해주는 건 창업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창업계산인 걸 눌러보면 지금은 이제 안산시 단원구를 봤으니까 우리가 단원구에서 창업을 할 때 어떤 업종을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들 예시를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업종으로 창업하신지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들어가서 보시면 고기, 뭐 곡물 요리, 분식 이런 식으로 음식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 일단 저는 고기구이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소형, 중형, 대형인데 나는 한 25평은 돼야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중형을 한번 눌러보시고, 위치도 확인이 되니까 입지는 그럼 1층을 선택하겠어 라고 하셔서 선택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제 예상 창업 비용이라는 게 반영이 돼요. 그래서 6,566만원인데 지역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고, 업종은 고기구이고, 중형 사이즈의 상가고 1층에 있고 집합 상가다 라고 하면 뭐 임대료 수준이 나오고요, 보증금 수준이 나오고, 인테리어 비용은 평당 얼마일 거다 이런 식으로 비용이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주변 상권에 있는 매장들의 정보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런 매장은 8,900만원 정도가 든다, 이런 매장은 6,100만원 정도가 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평균 관리금 같은 게 나왔었는데 평균 관리금이 여기 상권에서 아마 제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당동 쪽에 있는 파리바게트의 매출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7,200만원에서 8,9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매출 데이터들이 나오는 거고, 밑에 보시면 창업 계산기를 한번 다시 시작해 볼게요. 중형 눌러보고 1층 소규모 상가, 중대형 상가 한번 눌러볼까요? 7,410만원이라는 비용이 나오고, 권리금 데이터는 여기 있네요. 평균 권리금 수준은 5,335만원, 평당 67만원 이런 식으로 권리금까지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임대료,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어떤 창업을 시작해야겠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해야겠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 1억 이상이 드는, 역시 서울이죠. 다른 지역 대비 서울은 비용이 이만큼 드는구나 라고 예상을 하실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쭉 보시면 내가 이 매장을 창업을 했을 때 한 달에 최소 목표 매출은 어느 정도 되어야 유지가 될 수 있고, 뭐 상위 몇 프로가 이 정도 팔았을 때 몇 %인지, 그리고 연령대 분석, 성수기 비수기 분석 이런 식으로 해서 매출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창업을 하시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시면서, 저희가 아까 봤듯이 상권 정보 사이트 있고요, 메모 사이트 있고요, 마이푸차 있고요,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들을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서 이거를 취미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취미가 상권 분석을 하는 거야,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취미가 부동산 매물을 확인해보고 임장을 다니는 거야, 이런 분들이 있듯이 우리는 창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취미가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 정보들을 보고, 어떤 지역이 매출이 평균적으로 얼마가 나오고, 어떤 지역에 배우 세대가 어느 정도가 되고, 어떤 지역에 뭐 1인 가구나 2인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서 그냥 공부도 사실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서 하루에 한 30분씩 나는 이 시간에는 이걸 꼭 봐야겠어, 그래서 하루에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보시다 보면 그냥 이제 쏙쏙 눈에 들어오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창업을 할지가
굳이 내가 분석을 안 해도, 아니면 남이 누군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그 지역은 이런 게 좋아 라고 이야기 해줄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들은 꼭 한 번씩 보시면서 상권 분석을 하시면, 굳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다니지 않아도, 시간을 할애해서 임장을 다니지 않아도 앉아서 볼 수 있는 이런 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상권 분석에 대한 것들은 마치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오픈 채팅방에 따로 올려드릴 거니까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안내를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또 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채팅방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드릴게요.